네, 그렇다면 82년생 김지영 열풍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은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아직 영화 책을 좀 보지 못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유은재 기자는 이 작품 어떻게 봤어요? 네, 물론 보는 눈에 따라 소감은 각기 다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불씨가 된 작품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특별하지 않냐 하면 원작 소설의 경우 극적인 전개보다는 담담하게 현실을 반영하려고 한 점이 더 엿보입니다. 읽다 보면 맞아, 그땐 그랬어 하면서 예전 기억을 소환하는 시대상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 김지영의 출생부터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현재까지 시대를 쪼개서 전개되는데요. 출생 당시 에피소드부터 낯설지 않습니다. 80년대 초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하 제한 정책이 펼쳐졌고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여아를 낙태하는 일이 공공연했다는 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김지영의 형제도 언니와 김지영 그리고 남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사소하고 흔하지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맹영균 앵커는 학창시절 반에서 번호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미음으로 이름이 시작하기 때문에 약 10번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는 남자아이들 번호가 끝나는 20번 이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절 당연하게 남자아이들은 앞번호, 여자아이들은 뒷번호가 배정됐습니다. 책을 보면 고등학교에 가니 교문 앞에 바바리맨이 있고 대학에 가니 브랜드 커피를 마시면 된장녀라고 조롱하고 최근엔 지하철과 화장실 등에 만연한 몰카 범죄까지.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았다면 누구나 겪었을 특별하지 않은 기억들을 특별하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 이 기억을 끄집어냈다라고 했는데 좀 사실관계를 살펴보죠. 통계를 준비했다고요? 네, 현실의 김지영을 만날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OECD 자료인데요. 먼저 대한민국 성별 고용률입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의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녀가 비슷한 수준인데요. 3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가위 벌어지듯 벌어집니다. 출산과 육아, 양육의 한창일 40대 초반까지 여성의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다가 40대 이후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김지영이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채 경력이 단절되는 스토리를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률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좀 노동의 질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70% 이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10명 가운데 6명 미만이고 2명 이상이 시간제로 일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홍보대 행사를 다녔던 김지영이 빵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모습이 떠오르는 통계죠. 네. 자녀 유무에 따른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5세 이상 4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없을 땐 남녀가 비슷한 수준인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네. 당연히 성별 임금 격차도 큽니다.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 간 차이를 계산한 건데 우리나라는 34%나 벌어집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합니다. 네, 이 성별 임금 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 주말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프랑스 여성들은 오늘이죠. 11월 5일 오후 4시 47분부터 공짜로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남녀 임금 격차가 15% 수준이니 이를 계산하면 연말까지 남성에 비해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상징적인 무급 노동을 빗대 11월 4일을 이퀄 페이데이, 동일 임금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남녀 임금 격차가 34%나 되니까 한국 여성들은 지난 8월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럽은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의 절반인데도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는 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영화를 보면 김지영은 아이를 가지면 자신이 남편보다 잃을 것이 많다며 주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가사분담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가사는 아내의 몫이라는 대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관리직까지 승진할 기회도 적습니다.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고 임금 격차가 큰 현실 속에서 저출산의 고리를 끊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강한 노동시장이 건강한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차별과 갈등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은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